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공매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거 그냥 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안전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식이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기회로 삼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일까요? 일단 공매도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싸게 다시 사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즉,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매도가 재개되면 특정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들, 이미 주가가 거품이 껴있는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이 집중적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말하다 보니 제가 가진 주식이 공매도의 표적이 될 것만 같아서 점점 불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완전 반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뒤 주가는 모두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예상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코스피는 3개월 만에 무려 14% 상승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들이 반등을 주도하면서 시장이 크게 회복됐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공매도가 재개됐을 땐 코스피는 초반에 1.7% 하락했지만 3개월 뒤에는 4% 넘게 반등했습니다. 고평가된 바이오주와 성장주는 하락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주는 방어에 성공한 덕입니다. 2021년 코로나 이후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3% 상승했고 3개월 후에는 3.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큰 변동성이 있었고 특히 고평가된 성장주들이 공매도의 타깃이 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시장이 흔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같은 흐름을 보였다거나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 2025년 현재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에서 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높은 종목들은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으로 숏 포지션이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종목들이 공매도 재개 후 단기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숏커버나 매수세가 붙어 숏 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이라고 꼭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개인들이 강하게 버티면 공매도 세력도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3개월 후 수익률이 플러스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있었죠. 세 번째, 코스피와 코스닥 중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는 코스피가 강세였지만 공매도 재개 후에는 코스닥이 주도권을 되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장주와 가치주 중 누가 살아남을까요? 공매도 이후 초반에는 두 그룹 모두 변동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하게도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공매도의 우려가 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가치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밸류에이션은 낮은 편이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과거에 비해 낮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수출 등 경기 민감 업종의 실적 하향 우려와 PMI 둔화 등으로 실적 사이클이 아직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이후에도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이 주식 투자의 핵심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 코스닥,
가치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냉정한 판단입니다. 공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공매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국 증시가 고꾸라질까요? 아니면 지금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투자 행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